박정호 아니세요? 박정호라고? 그런 이름은 세상에 없어. 내 진짜 이름은 김철수지.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 난 그냥 장사를 하는 거야. 너 같은 순진한 할머니들 상대로 말이지. 갑자기 김철수가 부엌으로 가더니 칼을 들고 왔어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올해 65세고요. 작년에 중학교에서 정년 퇴직을 했어요.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답니다. 교직연금도 나오고 작은 상가 하나에서 월세도 받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5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는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요. 사실 외롭긴 했어요. 딸 수진이가 가끔 와주긴 하지만 그 애도 직장 다니고 바쁘니까 자주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집 근처 커피숍에 자주 가곤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말이에요. 책도 읽고 창밖 풍경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3개월 전 그 커피숍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남성분이 다가오시더라고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이 자리 비어 있나요? 네,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정말 신사적이고 품위가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옷차림도 깔끔하고 말씨도 부드럽고요. 나이는 저보다 서너 살 많아 보였는데 정말 멋있는 분이셨어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자주 뵙는 것 같은데 이 근처에 사시나요? 예, 맞은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이 커피숍을 지나가는데 영숙 씨를 자주 봤거든요. 항상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침에 커피숍에 가면 정호 씨가 있고, 마트에 가면 또 만나고, 처음엔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동네가 워낙 작으니까 말이에요.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주로 에세이나 소설을 읽어요. 요즘은 시간이 많아서 예전에 못 읽었던 책들을 읽고 있어요. 저도 책을 좋아해요. 퇴직하고 나서는 더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정호 씨는 공무원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다고 했어요. 저처럼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숙 씨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작년에 정년 퇴직했거든요. 와, 선생님이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품위가 있으시는군요. 정호 씨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더더욱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정호 씨와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30년 넘게 교단에 서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봤지만 이렇게 편안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점심이나 함께 하시겠어요? 그날 정호 씨가 점심을 제안했을 때 잠시 망설였어요. 혼자 된 이후로 다른 남성과 식사를 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근처에 조용한 한정식집이 있어요. 거기 음식이 정말 맛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첫 식사 자리에서 정호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부인을 7년 전에 먼저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시네요. 그래서 영숙 씨를 보면 더 친근감이 느껴지나 봐요.
정우 씨의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저와 비슷한 상황이구나 싶었거든요. 혼자 사는 외로움, 자식 걱정,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정우 씨와의 만남이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했어요. 정우 씨는 정말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꽃을 기억해서 작은 꽃다발을 사다 주기도 하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챙겨오기도 했어요.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엄마. 딸 수진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도 그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행복을 다시 느끼고 있다는 걸요. 그래. 최근에 좋은 분을 만나서 그런가 봐. 좋은 분이요? 누구세요? 정우 씨라고 우리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야. 수진이는 처음엔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혼자 지내는 걸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우 씨 이야기를 자세히 하자 표정이 조금 굳어지더라고요. 엄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아직 아빠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5년이 어디 짧은 시간이니? 그리고 나는 아직 늙었다고 생각 안 해. 외롭지 않게 살 권리도 있는 거고. 수진이의 반대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딸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잖아요. 며칠 후 정호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영숙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실 생각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어요. 마음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은데요.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나이가 나이인데 시간을 끌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서로 마음이 맞는다면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우 씨의 말에 저는 설득당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이 나이에 연애를 오래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시간을 주세요. 가족들과도 상의해 봐야 하니까요.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와서 수진이에게 이야기했을 때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엄마, 이건 아니에요. 만난 지 겨우 2달밖에 안 됐는데 재혼이라고요? 넌 그 사람을 잘 모르면서 왜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혹시 엄마 재산 노리는 건 아니에요? 수진이의 말에 화가 났어요. 정우 씨를 그렇게 의심하다니요. 재산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정우 씨도 나름 여유 있게 사시는 분이야. 그래도 너무 성급해요.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결국 수진이와 언성 높여 싸웠습니다. 딸이 제 행복을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5년간 아이들만 키우며 살았는데 이제 제 행복을 찾겠다는데 왜 말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우 씨에게 수진이 반대한다고 말했을 때 그분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딸 입장에서는 걱정되겠죠. 저랑 자리 한번 만들어 주세요. 정말 배려심 깊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도 정우 씨를 직접 만나보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 주 수진이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정우 씨는 정말 최선을 다해 수진이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수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는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정우 씨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그게 제 가장 큰 소망이에요. 식사 후 수진이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여전히 걱정스럽다고는 했지만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았거든요. 엄마가 정말 행복해 하시니까. 그래도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결혼 후 한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정호 씨는 여전히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도 끓여주고, 함께 산책도 하고, 저녁에는 같이 드라마도 봤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들이었어요. 가족 카드 하나 만들어 줄래? 가족 카드요? 부부가 됐으니까 돈 관리도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장볼 때도 편하게 말이야. 처음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부부가 되었으니까 돈 관리를 함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호 씨 말대로 제 통장에 연결된 가족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다른 요구도 해왔어요. 영수가 혹시 당신 명의로 대출 하나 받을 수 있을까? 대출이요? 왜요?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네. 잠깐만 도와주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필요한데요? 5천만 원 정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5천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정호 씨가 책임진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출을 받은 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정호 씨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영수가 오늘 저녁에 늦을 거야. 어디 가시는데요? 친구들이랑 술 약속이 있어서. 예전에는 항상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도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곤 했어요. 정호 씨, 누구랑 통화했어요? 그냥 옛날 직장 동료야. 하지만 목소리 톤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정호 씨가 갑자기 제 재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수가 혹시 다른 은행에도 계좌가 있니? 왜요? 그냥 궁금해서. 부부끼리는 서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 조금 있는데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 후 정호 씨가 갑자기 부산을 다녀온댔어요. 친척이 아파서 며칠 갔다 온댔어요. 그렇게 정호 씨는 집을 나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친척 병문안 간 줄 알았어요. 하지만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4일째 되던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영숙 고객님,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인출됐는데 알고 계시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오후에 7천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7천만 원이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급하게 은행으로 달려갔죠. 정말로 계좌가 거의 비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받은 5천만 원 대출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정호 씨가 와서 돈을 찾아간 게 맞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호 씨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요. 그때 문득 정호 씨의 물건들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대부분의 옷이 없었어요. 그리고 서재에 있던 서류들도 모두 없어졌더라고요. 그제야 확신했어요. 정호 씨가 계획적으로 저를 속이고 도망간 거라는 걸. 수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큰일 났어.
정우 아저씨가 내 돈을 다 가지고 사라졌어. 뭐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상황을 설명했을 때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바로 경찰서로 가세요. 지금 당장요. 수진이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결혼하신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동의 없이 돈을 가져간 거예요. 현재 남편분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 실종 신고는 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당한 건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일단 조사는 해보겠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절망적이었어요. 경찰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느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그렇게 사기당한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정우 씨가 갑자기 집에 나타난 거예요. 영수가 미안해.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제 돈을 가져갔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은행에서 확인했어요. 당신이 7천만 원을 찾아갔다고요. 아, 그건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빌린 거야. 곧 갚아줄게. 잠깐 빌렸다고요? 제 허락도 받지 않고요? 부부 사이에 그런 거 하나하나 허락받아야 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정우 씨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짜증스럽고 거친 모습이었거든요. 돈은 언제 돌려주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곧 해결될 거야. 언제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다그쳐? 내가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정우 씨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예전에 저를 바라보던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 마치 귀찮은 존재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우 씨는 또 나간다고 했어요.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러. 언제 들어오세요?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몰래 뒤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정우 씨를 따라가 보니 근처 PC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지켜봤는데 1시간 후에 나와서는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로등이 어둑한 골목에서 누군가와 만나더군요. 그 사람과 뭔가를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멀리서라 정확히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정우 씨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 씨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어제 누구를 만났어요? 그냥 친구야. 왜? PC방에도 갔던데요? 어떻게 알았어? 그 순간 정우 씨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당신이 나를 미행했다는 거야? 이상해서 그랬어요. 요즘 행동이 너무 뭐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돈도 제 허락 없이 가져가고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PC방 간 것도 숨겼잖아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보고해야 해? 정우 씨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결혼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거든요. 그날부터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우 씨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와도 저와 대화를 피했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편함에서 이상한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김영숙 씨, 박정호라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익명의 편지였어요.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뒷면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영숙 씨세요? 저는 이민아라고 합니다. 편지 보내신 분인가요? 네, 맞아요. 박정호 때문에 연락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세요? 저도 그 사람한테 당했거든요. 작년에요. 당했다고요? 네, 똑같은 수법으로요. 결혼 사기예요. 결혼 사기라고요? 박정호라는 이름도 가짜예요. 진짜 이름은 김철수고 이미 여럿한테 같은 짓을 했어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빨리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 미나 씨를 만났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정말 많이 지쳐 보였어요. 저는 작년에 당했어요. 남편 죽고 혼자 살 때 그 사람을 만났거든요. 어떻게 만났는데요? 도서관에서요.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미리 물색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우연한 만남, 신사적인 태도, 급작스러운 결혼 제안. 그 사람이 타겟을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혼자 사는 중년 여성,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 제가 딱 그런 조건이었네요. 맞아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똑같은 수법을 써요. 가족 카드 만들어 달라 하고, 대출받게 하고, 그 다음에 돈 가지고 사라지는 거죠. 그럼 지금 제 집에 있는 사람도 진짜 김철수가 맞을 거예요. 제가 사진 가져왔어요. 미나 씨가 보여준 사진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정호 씨와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맞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역시 그렇군요. 그럼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돈을 다 빼돌리고 나면 증거인멸을 위해서 더 큰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더 큰 일이라니요? 다른 피해자 중에 한 명은 사고를 당했거든요. 사고요? 교통사고였는데 경찰은 단순 사고로 처리했지만 저는 의심스러워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정호 씨가 그런 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피해야 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요. 하지만 경찰은 믿지 않을걸요. 증거도 없고. 제가 도와줄게요. 다른 피해자들도 연락해서 함께 고발하면 돼요. 미나 씨와 헤어진 후 집에 돌아가는 길이 너무 무서웠어요. 정호 씨가 집에 있을까봐, 그리고 제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챌까봐. 다행히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언제 정호 씨가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수진이에게 전화해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지금 당장 나와요. 위험해요. 일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요. 급하게 짐을 싸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호 씨가 돌아온 거예요. 영수가 뭐 하는 거야? 잠깐 수진이 집에 다녀오려고요. 왜 갑자기? 그냥 안 본 지 오래돼서요. 정호 씨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변했어요. 요즘 이상하네. 왜 자꾸 나가려고 해? 이상하다니요? 예전에는 집에만 있었는데 말이야. 그냥 답답해서요. 하지만 정호 씨는 계속 저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오늘은 집에 있어.
내가 할 이야기가 있거든. 무슨 이야기요? 나중에 얘기할게. 그리고는 제 핸드폰을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을 왜요? 잠깐만 볼게. 안 돼요. 제 핸드폰이에요. 왜 이렇게 예민해? 부부 사이에. 하지만 저는 절대 안 주려고 했어요. 미나 씨 연락처가 들어 있었거든요. 정우 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영수가 혹시 내가 누군지 알고 있냐?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정우 씨가 제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라는 걸.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진짜 이름이 뭔지 알고 있냐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우 씨가 가면을 벗기 시작한 거예요. 박정우 아니세요? 박정우? 그런 이름은 세상에 없어. 내 진짜 이름은 김철수야. 역시 미나 씨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직접 듣게 되니까 더 무서웠어요.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 난 그냥 장사하는 거야. 너 같은 순진한 할머니들 상대로 말이지. 장사라고요? 맞아. 꽤 괜찮은 장사거든. 몇 달 투자해서 몇 천만 원씩 벌 수 있으니까. 김철수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신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저한테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당연하지. 사랑? 그런 거 믿었어? 이 나이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3개월 동안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글쎄, 원래는 돈만 가지고 조용히 사라질 생각이었는데, 네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 이미나 그 여자 만났지? 어떻게?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네가 어디 가는지 다 알고 있어. 김철수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민아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김철수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살려주세요. 제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이미 늦었어. 너 때문에 내 계획이 다 꼬였거든. 갑자기 김철수가 부엌으로 가더니 칼을 들고 왔어요. 제발, 제발요. 조용히 해. 이웃들한테 들리겠어.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받지 마. 하지만 계속 울리자 김철수가 짜증을 냈어요. 받아. 하지만 이상한 소리 하면 바로 끝장이야. 여보세요. 엄마,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늦어요? 응, 괜찮아. 조금 이따 갈게. 목소리 이상한데요? 아니야, 괜찮아. 김철수가 칼을 목에 대고 있어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김철수가 말했어요. 이제 정리해야겠어. 정리라니요?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감옥 갈 순 없거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김철수도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엄마.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제 목소리가 이상해서 걱정되어 온 거였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김철수와 마주쳤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김철수가 당황하는 사이에 저는 수진이에게 소리쳤어요. 수진아, 도망가. 경찰 불러. 하지만 김철수가 수진이를 잡았어요. 아무도 못 나간다. 이제 계획을 바꿔야겠어. 김철수가 우리 둘을 거실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뭔가를 생각하는 듯 고민하더니 좋아, 이렇게 하자. 모녀가 함께 가스 사고로 죽는 거야. 그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고. 가스 사고요? 응. 가스 밸브 열어두고 나가면 끝이야. 자연스러운 사고처럼 보이겠지. 김철수가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떻게 해요? 수진이가 떨면서 속삭였어요. 모르겠어. 기도하자. 그런데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경찰이다. 문 열어. 경찰이라고요? 어떻게? 김철수도 당황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문이 부서지면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손들어. 칼 버려. 김철수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체포됐어요. 괜찮으세요? 네. 다행이요. 경찰관이 설명해 주길 미나 씨가 신고했다고 했어요. 제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연락했던 거예요. 그리고 김철수를 조사하던 중에 다른 피해자들도 발견됐다고 했어요. 모두 7명이나 됐어요. 이 사람은 이미 여러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처벌받을 거예요. 재판에서 김철수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고요.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마음의 상처였어요. 3개월 동안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모두 거짓이었다니.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떻게 자책 안 하겠니? 내가 너까지 위험에 빠뜨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무사했잖아요. 몇 달이 지나서야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인생이 65세에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